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논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특히 딸의 논문이지 않았습니까? 논문이 결국 취소가 됐고요. 관련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한 명의 정치인의 자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관련된 취재를 조국 장관 자녀처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하지는 않는데 KBS에서 요거를 취재하고 있는 사람 기자를 한분 모셨습니다. 모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소송을 당했나 이 나경원 의원한테 좀 여쭤보죠. KBS 보도국 이화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송을 지금 당한 상황인가요? 예, 저는 일단 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했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언중위에도 제소가 돼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취재하고 있는 다른 기자분도 언중위에 제소를 당했고 또 손배소 5천만 원이 또 걸려 있습니다.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아마 신청했겠죠? 예. 정정보도 플러스 손해배상 5천만 원? 예. 명예훼손은 혼자 고발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 혼자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핵심적인 취재를 했던 모양이네요. 별명이 탄산수예요? 예. 이건 뭐죠? 좀 과분하게 그런 별명 얻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KBS 기자분들께서 모여가지고 한 유튜브 방송 중에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유명하죠. 예. 거기에 패널로 출연하려면 꼭 이제 닉네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든 닉네임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칭 탄산수입니까? 이렇게 굳이 지으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얼마나 탄산수인지는 한번 시원한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고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시네요. 탄산수 같습니다, 진짜. 일단 문제가 된 보도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인가요? 예, 근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도 입시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논란에 관한 의혹 보도입니다. 예. 일단 아들 얘기죠, 아들 얘기. 예. 아드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옛날에 다녔던 아들이 지역 과학 경쟁대회 출품작 준비를 위해서 서울대 의학대학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이제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출품작을 준비했고요. 이걸로 또 입상을 하고요. 또 이 연구 결과로 이제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연구 1저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서울대 윤영진 교수에게 직접 이 연구 지도와 연구실 빌리는 것을 부탁했다는 것을 또 인정한 바가 있고요.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드님이 또 사저자의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또 기여도가 없었다는 정황도 저희가 취재가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보통 입시생들이 가질 수 없는 특혜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그 사저자에 올라간 연구도 윤영진 교수가 관련돼 있는 건가요? 예. 윤영진 교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구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서울대 홍보팀 측에서도 두 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기인 건 사실이고요. 그죠? 글쎄요.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어쨌든 윤 교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다라는 거는 인정을 한 거죠. 예, 양측에서 모두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특혜냐 아니냐 요거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입시생이 이제 부모의 어떤 전화 한 통화나 부탁으로 우리나라 국립대 중에 가장 좋다는 서울대의 의과대학 랩실에서 인력과 그런 물적 자원을 쓰면서 거기서 출품작을 준비하고 입상하고 연구에 올려서 어쨌든 실적을 만들었다는 부분이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 연구실 자원은 교수의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등록금이나 세금이나 이런 걸로 마련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 기사는 좀 몇 주 된 거라서 사람들이 기억을 할 텐데요. 윤영진 교수,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탁을 한 윤영진 교수가 이 나경원 대표의 아들은 잘 모른다. 그래갖고 자기가 배려를 해줬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됐죠, 그때? 정확한 워딩이 아들이 직접
그 연구 실험에 참여한 것은 맞다. 네. 애초에 연구 자체가 심박 출량, 그러니까 사람이 뿜어내는 그 심장의 피를 1분 동안 어떻게 효율적이고 간략하게 이제 이걸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인데 이 아들은 본인의 몸에 센서를 달고 직접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를 교수가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저희가 자문받았던 다른 교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것은 고등학생이 생각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해당 과학 과학 경진대회 입상자 리스트를 보면 정말 고등학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 예를 들어 뭐 철새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철새가 알을 어떻게 낳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그런 이슈였지만 이거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말 아이디어를 고유로 개발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좀 전문적이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일저자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논문은 아니고 포스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일저자에 올린 거는 교수의 어떤 배려, 특혜 뭐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일단 일저자나 이저자 어쨌든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기여도를 측정하는 부분은 교수의 재량입니다. 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부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전후의 문제인데요. 그 연구에 어쨌든 교수와 연구진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이 아이는 또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었고 소개로 들어갔으며 이걸로 또 입상을 했고 또 연구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그 특혜성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조국 장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연구 결과나 아니면 수상 경력이 이분은 아들은 예일대를 갔잖아요. 그 입학 사정에 뭐랄까 제출이 되고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건 취재가 됐습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정말 핵심 부분이고 이게 밝혀져야지 이제 특혜 여부가 확실히 가려지는데 저희가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 계속 이런 실적과 성적들이 예를 들어 입학 과정에 쓰였는지를 질문드렸지만 답변이 당연히 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 대입 과정에서 입학 사정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 실적을 모아서 이제 뭐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딸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있고 이런 여러 다른 뭐 부분들에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것은 출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답을 얻은 건 아니고요. 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직 일단 예일대는 메일도 아주 많이 했고 또 전화도 했지만 또 개인정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안 하고 있군요.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예일대를 압수수색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쉽지는 않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고발 들어갔잖아요. 예, 고발이 들어갔지만 아직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 그래요? 배당 자체도 아직 안 알려져 있어요?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었다고는 들었지만 형사 일부는 보통 특수부와 달리 보통의 일반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보통은 형사부에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고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화진 기자 취재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무슨 경진대회, 미국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잖아요, 이게. 그게 취소됐다고요? 아니요. 취소가 아니라 취소 대상일 수 있다는. 취소 대상일 수 있다? 네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좀 이건 IRB에 관련된 문제인데. IRB가 뭡니까? 일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 관해서 실험을 진행할 때는 뭐 해당 연구기관 안에 있는 IRB라는 심의 기구에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이제 모든 실험은 여기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지 진행을 하는데 일단 윤영진 교수는 이게 뭐 어떤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이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셔서 일단 했지만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가게 되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이거는 심의가 필요한 연구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요? 네, 답변이 왔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교수가 미준수 보고서를 서울대 심의 IRB에다 제출을 하고 이제 심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이제 세부 규정에서 이 아들의 그런 연구 부분이 좀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경진대회 측이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질문인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개요잖아요. 이 보도가 조국 정국에 대한 물타기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쪽 원내대표실 고위자분께서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위원회나 회의에 나가셔서도 공개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원내대표께서. 뭐 혼자 결정해서 보도한 건 아닐 거고 보도국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 취재나 이런 것들 같이 했을 텐데
물타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물타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유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의혹은 저희가 네. 취재하기 전에도 이미 회자가 되고 있었던 이슈들을 아마 저희가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추가로 취재한 부분이다 일단은. 그렇죠. 예. 추가로 취재한 부분이고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는데 조국 네.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한 검증을 하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게다가 또 물타기에 대한 의혹은 취재 기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나 저희 팀,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그냥 나와 있는 의혹을 검증하고 또 같은 차원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 뿐입니다. 고발도 됐고 명예훼손으로요. 그리고 뭐 손해배상도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자로서 위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번거로워집니다. 원래 취재가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다른 취재를 또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기사에 조금 더 품을 팔고 마음을 들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거 소송 준비를 하느라고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또 변호사의 미팅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신경을 한 번 쓸 거를 3-4번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좀 피로도가 있긴 합니다. 피로도가 있다. 위축되지는 않는다. 예. 근데 이게 일종의 뭐 단독 기사잖아요. 이하정 기자가 쓴 기사가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받았습니까? 이 뭐 특종을 하면은 다른 언론사 이렇게 후속 보도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 상황은? 거의 조간 등 다른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해서 받은 언론사가 정말 한두 개 꼽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비평 쪽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굳이 비교 대상이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단독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오면 다음날 조간에서 아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정확히 초중등법 위반, 아들의 유학이 초중등법 위반이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팩트도 전혀 받은 바도 없고 의혹 관련의 부분에서도 전혀 언급한 바가 없으니까 이게 좀 오히려 이런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요. 오히려 내가 보도를 한 게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 빼고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다른 언론사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관련해 갖고 더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 제보자분들이나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거의 매일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게 나오면 당연히 보도가 나오겠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외롭고 또 데스킹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과도 같은 취재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겠습니다. 전쟁과도 같다? 네. 번거로울 뿐이라면서요. 데스킹 과정에서 너무 엄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손해배상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엄밀하게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거 관련된 취재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모시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보도국 사회부의 이화진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안개가 짙으면 비슷한 정체라도 더 답답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 안개 낀 출근길 사고로 정체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터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연희 램프부터 정체 서행하고